안녕하십니까. 우아한TV의 박수영입니다. 도시개발 방식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방식이라는 게 있고 신도시 방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네를 한 묶음으로 잡아서 여러 개의 지구단위를 지정하고 이 지정된 단위별로 개발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도시 방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마을 단위의 지구 단위가 아니고 도시 전체를 큰 그림을 보고 신도시 개발을 하는 이런 방식을 신도시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는데 고향인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현재 52개의 지구 단위 계획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각각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일부는 조합이 완성돼서 공사에 착공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경험을 해본 결과 지구 단위 계획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죽전이 대표적인 곳인데 수도권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구 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는데 인프라스트럭처는 거의 없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즉 도로나 공원이나 R&D 센터와 같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더 들어가지가 않고 기존에 있던 집들을 없애고 아파트만 짓는 이런 형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되면 일대 도로는 엉망이 되고 공원이 없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기업이 R&D 센터를 만들거나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공간은 없이 아파트만 많이 들어오는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죽전에서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신도시를 만들거나 하다못해 40세대 이상의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신도시가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그리고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지사 때 이 신도시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적어도 미니 신도시 형태로 해야 도로도 확충하고 공원도 만들 수 있고 R&D 센터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규모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는 많이 들어가서 세대수는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도로로 빠지는 부분, 공원으로 빠지는 부분, R&D 센터로 빠지는 부분들이 없이 아파트만 짓기 때문에 수익은 더 많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발전에는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산시 같이 52개의 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 낡은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위기이기도 하지만 저로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도시를 재개발해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훨씬 더 좋은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사례를 들었지만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또는 미니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로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겁이 나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작은 규모의 지구 단위 계획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사업 시행자의 이해가 일치돼서 작은 규모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고 국정과 같은 난개발이 되고 도로가 꽉꽉 막히는 형태로 도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를 맡은 시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분발하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20년, 30년 후에 도시의 성장을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아한TV가 추진하는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소규모 지구단위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피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우아한TV의 박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